안녕하세요. 센주식 리포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왕 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음, 자, 저는 이제 종목을 들어가기 앞서 항상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분이시고 현존하는 분이시고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전략이 K 증시와 너무너무 적용하기 좋은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캔슬림의 CA. CA는 전년비, 분기,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비 걸 해서 올해 거까지 이제 추정해서 보는 건데, 자, 그 기왕이면은 추정치를 3개년도 더 이상의 추정치를 볼 수 있다면 내년 거, 내후년, 뭐 그 후년도도 볼 수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한 5개년치를 보면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전략인데요. 신기술, 신제품, 신고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그런 쪽에서 투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체가 있는데 그 종목이 신고가를 간다. 그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즐기신 분이고 여러분들도 신고가 가는 종목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뭐 실적이 되고 뭐 실체가 되는데 신고가 간다. 항상 그 종목은요. 여러분들의 매매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쉐어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수급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그 수급은 좀 레벨이 좀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급의 면면을 좀 뜯어보면은 항상 이제 리더가 되는 시장에서 리더, 국가 대표급 선수 오빠의 수급이라고 그러는데요. 선수들의 수급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주도주를 보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주도주 중에서도 대장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뭐 대장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스마트 머니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켓은 시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이 사이클이 달라지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또 상승과 오름과 이런 것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라는 용어가 좀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 마켓 타이밍을 잘 이용하면 정말 아주 재미난 매매가 되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센 주식이 선정이 될까? 일단 제가 이제 K증시에 좀 대입하기 위해서 품수질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뭐 풍수지리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품수라는 수급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이라는 것은 지표가 완성된 명당 자리라는 거거든요. 수급을 품었다. 수급이라는 거 여러분들 물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돈이라는 거거든요. 자, 돈인데 이 시장에 들어온 돈을 여러분들 이 돈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숫자일 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이상학적인 거고 심리라는 것도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 도트를 찍어서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해서 선형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읽어낼 줄 알면 돈이 보이고 돈에 보이려면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과 돈을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게 저의 이론이고요. 그래서 왼쪽 좌측의 Y축에는 품수라고 수급의 레벨로 이렇게 나눠서 수급의 레벨이 높은 정도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질이 지표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4개의 분면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분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면에 제가 본상승, 본상승 초입, 매집 이렇게 얘기할 건데 본상승 종목은 수급의 레벨이 높고 지표도 완성도가 높은 자리고요. 그다음에 본상승 초입은 수급의 레벨은 높으나 지표가 조금 모자른 자리. 자, 그다음에 본상승 이쪽에 있는 종목은 지표 완성도는 다 완성이 됐는데 수급이 좀 모자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 구간은 뭐 이것도 저것도 좀 모자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집 구간은 제가 보지 않아요. 근데 본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 이 지표가 완성이 조금 되면 더 보강이 되면 본상승으로 바로 직행하고요. 본상승 초입 위쪽에 있는 종목이 수급이 조금 보강이 되면 본상승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의 주도주 종목은 본상승이에요. 자, 그리고 차기 주도주, 지금 말고 다음번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본상승 초입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단기 투자자 스윙 종목은 여기 본상승 종목에서 매매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본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은 스윙과 중기를 대응하시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매직 구간에 있는 종목은 장기가 거의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걸 보진 않고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분면에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에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요. 센주식 3인방을 보면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뭐 세 가지 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본상승과 돌파 매매, 낙폭과대 이렇게 세 가지에서 매매를 하는데 본상승이 제일 높죠. 지금 위치가 제일 높고 낙폭과대가 제일 낮죠. 이게 주가의 레벨, 차트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상승은 맨 위에 있고 돌파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낙폭과대는 본상승 갔다가 내려온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상승에 여기 있었던 종목이 자, 오른쪽에 있었죠. 약간 수급과 차트가 조금 깨지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본상승 있던 것이 본상승 초입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낙폭과대 종목이에요. 그런데 낙폭과대에서 또 내려가면 매집되겠죠. 아니 이건 안 되고 낙폭과대에서 이렇게 다시 본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자, 돌파는 다른 거보다는 여기서 바로 직행하는 거.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으로 직행할 때 이쪽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직행할 때 이걸 바로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돌파 매매할 때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거래 대금이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낙폭과대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런데 낙폭이 굉장히 깊었던 종목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갔다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이요 실리콘2라는 회사입니다. 실리콘2. 자, 실리콘 하면은 여러분들 대번 이제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주요 소자가 거의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 하면 반도체 회사가 바로 생각나죠. 이 회사도 원래 반도체 회사로 출범한 회사예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굉장히 성과가 크지만 원래는 반도체 회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일까요? 네, K뷰티 전성시대 언더독이 이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 뷰티 브랜드 중에서 과거에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 라인이었던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 퍼시픽의 그 브랜드들 말고요.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해외에 나가서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마존이라고 미국의 거대 이커머스 회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코스RX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장품 브랜드죠. 아마존 탑 브랜드라고 해요. 셀러 어워드에서 아마존 챔피언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브랜드고 한국 화장품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 세럼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6위를 기록한 회사인데 조선미녀라는 여기 조선미녀라고 써있죠. 이 세럼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굉장히 조선스럽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제가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K뷰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성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중국은 옛말이라고. 원래는 이제 따이공을 중심으로 럭셔리 브랜드 라인 뭐 후라든지 또는 뭐 헤라라든지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K뷰티 전성시대인데 중국에서가 아니라 보면 여기는 일본 도쿄죠. 이 썸바이미라는 이 브랜드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사용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중저가 브랜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으로 지금 왼쪽에 여기가 미국의 백화점이거든요. 여기 백화점에서 지금 한국의 인디 브랜드 K뷰티 상품이 되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저가 K뷰티 브랜드가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에서 굉장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유들과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K뷰티 전성시대가 됐는데 언더독이 이끈다고 얘기했죠. 인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인디 브랜드가 이끄는 K뷰티의 수혜 기업이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있고 실리콘2가 있고 CJ 올리브영. 아마 올리브영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친근할 겁니다. 보면 스토어가 많이 곳곳에 있어서 많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코스맥스와 실리콘2 이 2개 회사가 이제 인디 브랜드, 아까 언더독이라고 말하는 그 브랜드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인데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OEM, ODM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이제 제품을 생산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부터 생산까지 주도적으로 이렇게
위탁 생산을 받는 회사들을 우리가 ODM, OEM 회사라고 하잖아요. 위탁 생산하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 보면 코스맥스가 화장품 제조 뭐 생산 능력으로는 1등인데 60에서 70%가 인디 화장품 브랜드가 요즘에 이렇게 오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60에서 70%가 인디 화장품 브랜드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는 K뷰티와 함께 뭐 성장, 뭐 C뷰티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뭐 한국, 태국 법인 양호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원래 아까 소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실리콘2인데요.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매입해서 170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170개 여러 나라에 나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중국 매출이 0%예요. 중국에 대해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 너무 많이 성장했거든요. 중국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미국의 매출 비중이요. 31%를 가장 높았기 때문이에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곳곳에 너무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소개했기 때문인데, 이제 하반기에는 유럽 지역의 큰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코스 RX, 그다음에 조선 미녀가 대표적인 그 제품인데 그 인기가 가장 높죠. 아마존에서 잘 팔린다는. 그리고 올리브영은 여러분들 이제 올리브영을 보면 가보면 진짜 여자 친구들, 젊은 여성분들 보시면 가시면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온다고 하는데, 이제 인디 브랜드의 등용문으로 치부되는 게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다들 인디 브랜드가 런칭을 하고 싶고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떤 등용문으로 보기 위해서 올리브영이 가장 노크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리브영도 참 재밌는 회사고요. 인디 브랜드라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 인디는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뭐 인디펜던트, 독립이라는 거죠. 영어로 독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인디 영화, 인디 음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인디 영화, 인디 음악 하면 제작사의 자본을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작품 세계를 마음껏 펼치는 부류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콘셉트과 철학을 지켜가면서 기존 뷰티 시장의 틈새에서 빠르고 유동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브랜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뭐 어떤 가장 이제 핫한 여러분들 그 많은 SNS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인디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K뷰티를 이끄는 숨은 히어로가 사실 있지요. 왜 이렇게 K뷰티가 인기가 좋은가?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는 이 컨텐츠 아시죠? 여기에서 한국 드라마가 정말 열풍이 났죠. 지금 2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은 2022년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해놨는데, 한국의 가장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되게 위에 있죠. 항상 상위권에서 포진해 있잖아요. 자, 그런데 2022년에 보면 한국이 영국을 제치고 완전히 2등으로 올라서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어떤 뭡니까?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인기가 선풍적이었다라는 걸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아티스트들 또는 연기자들 보면 뭐 BTS, 블랙핑크 인기 대단하죠. 부터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까지 드라마까지 K-팝, K-드라마, K-콘텐츠가 결국에는 K-뷰티를 이렇게 이끄는 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재 중에서 대중화된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가 화장품 구매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화장품이 제일 높죠. 소비재 중 화장품이 한류 영양 개수가 가장 높다는 거는 어떤 지금 대중화된 한국 문화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 외국인들로부터는 한국 문화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사는 게 바로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수가 가장 높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좋은데 막상 또 사용해 보면 우수한 품질이 굉장히 좋고 다양한 제품이 좋고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근데 가성비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시기가 되다 보니까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이 관광객들의 쇼핑 품목에 당연히 향수 화장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1등 품목이고, 지금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를 선호하는 품목을 보면 이렇게 K뷰티가 1등이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숨은 히어로는 거의 한국의 어떤 문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리콘트를 보시면 이 회사는 K뷰티 브랜드를 제품을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안인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150 국가에 이커머스 역직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브랜드 K뷰티 제품을 살 때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지사를 이용해서 현지화 및 국내 유통 회사 최초로 물류 로봇 시스템까지 갖춘 고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 회사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스타일 코리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보면 K뷰티가 있죠. K뷰티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보여요. 근데 보면 달러로 되어 있죠. 표시가. 당연하죠. 외국에서 살 거니까 9.9불, 뭐 17불, 22불 해외에서 여기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K-팝 앨범들도 이렇게 판매하고 여러분들 이 보시죠. 또 굿즈 같은 것도 여기 많이 판매하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K푸드까지 판매해요. 이거 의외로 K푸드가요.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비빔면, 핫콤보, 바나나킥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 상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웹을 타고 들어와서 구매하면은 바로바로 좋은 상품들을 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굉장히 좋겠죠. 뭐 콤부차라든지 뭐 우리가 보는 저분자 뭐 콜라겐 C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보면 베스트셀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강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실리콘투가 하고 있는 영역이 좀 이해 가시는데 이제 진짜 탈바꿈했죠. 아까 반도체 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화장품 뷰티 이런 회사로 거듭나기까지 굉장히 좀 회사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또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있죠. 영세 브랜드를 위한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이 회사들을 바깥으로 해외로 소개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까지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볼게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여기 CA 매출이 있고 PA 매출이 있고 풀필먼트 매출이 있는데 CA라는 거는 아까 전 세계 리테일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홀세일 사이트를 통한 공급 계약이라는 건데요. 홀세일이라는 거 결국에는요. 이 B2B 비즈니스인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아마존 같은 회사들 있죠. 아마존닷컴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런 홀세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매출 비중이 78%니까 여기가 가장 매출이 세고요. 그다음에 풀필먼트 매출이라고 해서 운영 대행 및 배송 대행 서비스를 통한 매출이 이게 15%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A 매출이라고 해서 아까 스타일 코리안 있죠.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개인들한테 직접 구매를 유도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6.4%의 매출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홀세일 사이트를 통한 공급 계약 매출이 가장 세다는 거. 아마존 같은 회사들. 자, 그러면 실리콘2는 차이 리스크가 제로였다. 이게 가장 좋은 거라 그랬죠. 이 회사의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30%가 넘고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좀 일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기타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보면 기타가 높은 이유는 여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해외 국가는 아니니까 기타에 들어가죠. 사실 내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아까 그 조선 미녀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눈에 딱 보이시죠? 이게 보니까 한 16.4불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선 미녀라는 거.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실리콘2의 주요 수출국 광폭 행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미국에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는 실리콘2였는데요. 여전히 실리콘2의 주요 수출 국가를 보시면 여기 미국이 가장 우세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유럽으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커머스 기업이 나왔는데 코리안 스킨케어라고 해서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또 상당히 아마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을 발판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또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국 비중이 컸는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될 수 있는 이런 실리콘2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모두가 사랑하는 K뷰티 이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가는 진짜 제2의 전성기를 진짜 구가하는
회사가 되고 또 K뷰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사학 영업을 이런 어떤 플랫폼 K뷰티 뭐 플랫폼만 하느냐? 아까 K푸드 플랫폼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풀필먼트라는 매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품의 인고부터 재고 관리, 분류, 배송은 물론 사후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인데 결국에는 컨슈머 프로덕이라는 거, 소비자 제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이 물류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물류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물류를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사후 처리까지 재고 관리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거고 아까 전에 브랜드를 보면 K뷰티뿐만이 아니라 K푸드, K팝, 패션 또 다른 것들도 많은 굿즈 또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플랫폼 기반이지만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로리알이라는 회사가 각 M&A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인디 브랜드를 하나씩 사가지고 거대한 로리알 공룡사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사도 약간 지분 투자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에 굉장한 많은 어떤 큰 몸집 공룡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공격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서 브랜드를 좀 선nhập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렇게 역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재무 현황을 또 보면 당연히 이 회사 올해 2023년 6월까지가 반기죠. 반기까지 보면 영업이익이 178억인데 대단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200%씩 넘어갔죠. EV 에비타도 보면 17년이었던 것이 8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와 8년 만에 이 회사를 지금 인수한다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8년 만에 이런 정도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매출 영업 이익률 굉장히 지금 증가율이 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윌리엄 오닐 선생의 CA잖아요. 맨 앞단에 있는 전년비 매출 전년비 대비 매출하고 영업이익 증가율 본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지금 28%면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진짜 그야말로 군계 일학 같은 회사예요. 높은 ROE 또 여기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아주 팔방미인 회사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회사는 이제 실리콘2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에 뭐 간단히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보낸 리포트 하나 볼까요? K 화장품에 특화된 해외 역직구 플랫폼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놨는데 일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자체가 노 레이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이 회사 최근에 어떤 그 리포트도 좀 보면은 10,000원, 12,000원 정도의 레벨까지 지금 뭐 목표가 단기 목표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주식도 한번 보면서 수급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의 차트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보시면 그동안에 사실 이 종목은요. 제 돌파 매매가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인데 어디서 돌파가 나오냐. 이 지점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돌파 매매, 찐돌파 매매, 찐돌파 검색 이름 찐돌파인데요. 찐돌파 검색기가 탄생하고 나서 첫 번째 고객,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실리콘2였어요. 첫 번째 종목이.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보세요. 돌파 매매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어가고 윗골이 달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아주 골이 많이 패인 이런 구간들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레벨업이 나오고 나서 한번 눌러주고 조정이 한번 나왔고 또 한번 올라갔다 또 한번 눌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쌍바닥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저점으로 삼는다면 결국에는 이 지점을 또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세로 나갈 수 있고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12,000원까지도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본다면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성과가 유럽계에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된다면 이 회사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다는 거죠. 실리콘투 보면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양쪽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조금 소화해 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는 여러분들 이 실리콘투인데 실리콘투를 바라볼 때 주식의 본질과 속성 면에서 본다면 저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우수한 회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회사 센주식 리포트에서 실리콘투를 소개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